입니다. 전기기사 1회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수변전 설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면은 어느 154kV 소용과의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의 일부분이다. 자, 주어진 표와 도면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삼상 154kV 수용받는 수용가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델타 Y 결선으로 지금 결선이 되어 있고 1차는 154, 2차는 229으로 지금 변성이 되는 구간이죠. 여기에 보니까 CT가 있고 차단기 GCB와 2차 측에 VCB가 있는 걸 봐서는 비율 차동 계전기가 좀 존재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CT의 전격이 나와 있고요. 변압기의 전격 용량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변압기의 부하 설비 용량이 51메가와트예요. 51메가와트 부하 설비 용량이 나와 있고 수용률이 70%예요. 역률이 90%일 때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표준 용량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용률을 이용해 보시면 돼요. 수용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 TR 자,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에요. 이걸 역률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메가와트가 될 것이고 역률로 나눠주게 되면 메가볼트 암페어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설비 용량은 51메가에 곱하기 자, 역률은 0.7이 돼요. 거기에 수용률이 역률은 0.9가 되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39.67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39.67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40이 될 거예요. 40.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40 메가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 1차 측의 단로기의 전격 전압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차 측의 단로기의 전격 전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 154잖아요. 그럼 우리 154에서는 15만 4천에서는 자, 개폐기의 전격 전압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154 곱하기 1.1분의 1.2배를 해보면 대략 170kV가 나와요. 정해진 값이죠. 그래서 2번은 170kV가 된다. 170kV가 된다. 자, CT1의 B는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표에서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유 배수. 자, 여유는 자, 1.25배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T1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CT1을 보게 되면 자, 요 부분이 될 것인데 자, 이 CT1의 여유 배수를 1.25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피상전력으로서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이 CT1에 대한 전류 1차 전류 I1은 루트 3의 V에 자, P가 될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1.25배의 여유 배수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P는 40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메가와트니까 루트 3 곱하기 15만 4천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25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187.45A가 나옵니다. 그러면 CTB를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187.45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에는 200A를 우리가 선정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0대 5짜리 CTB를 선정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차 측에 VCB의 전격 차단 전류가 23K예요. 자, 메가볼트 암페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VCB가 1차 측의 차단기인지 2차 측의 차단기인지 여기 보시게 되면 VCB는 자, 2차 측의 차단기가 되겠죠. 여기 VCB. 그럼 차단기의 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4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차단기 메가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3 곱하기 자,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 곱하기 자, 전격 차단
전류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3이 될 것이고 전격 전압은 2차 측이 229이기 때문에 얼마 돼요? 25.8이 되겠죠. 25.8kV가 됩니다.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우리 1호사는 170kV라고 했어요. 그러면 229은 계산해보면 25.8kV가 전격이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345kV, 34만 5천은 362kV가 전격 전압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격 차단 전류가 23카니까 곱하기 23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차단계 용량은 1027.8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V12에 대한 차단계 차단 용량까지 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이 9V일 때 이 계전기의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이에요. 계전기. 우리가 전격 부담 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I 자승의 임피던스로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전격 부담이 9V 암페어이고 우리 CT 2차 측의 전류는 5A로서 정해져 있죠. 5A로서. 그럼 여기는 5의 자승이 될 것이고 임피던스가 돼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5의 자승에 대한 9가 되니까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 돼요? 0.36ohm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0.36ohm으로서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CT7이에요. 자, CT7에 자, 1차 전류가 600A일 때 CT7의 2차에서의 비율 차동 계전기의 단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1차가 지금 600A 전류가 흐르고 있다잖아요. 여기 CTB가 지금 나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1차 측에 지금 60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1차 측의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 2차 측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차 전류에 CTB분의 1로 나누면 되죠. 그럼 여기는 600이 돼요. 자, 근데 CTB로 나눠보니까 여기는 1200대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자고요. 그런데 비율 차단 계전기는 여기 변압기가 지금 델타 Y 결선입니다. 그 위상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자, 여기 CT에는 어떤 결선을? Y 결선을. 여기 이쪽에 Y 결선에 대한 이 CT에는 델타 결선을 해주는 거죠. 델타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는 몇 배 커요. 루트 3배 크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배를 해주는 거지. 여기다 루트 3배를 계산해줘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4.33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수변전 문제, 수변전 설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 1번 수변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다음 문제 2번을 볼게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에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은 얼마 이하로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키워드가 욕실, 화장실이에요. 물에 젖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에 젖어 있는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짜리를 많이 쓰죠. 근데 물에 젖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도 전류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15mA짜리를 전격 감도 전류로 쓰고요. 동작 시간은 30mA가 되든 15mA짜리가 되든 동작 시간은 0.03초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 동작형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다 라 보시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을 우리가 이제 풀어봤어요. 자, 이제 3번 우리가 이제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UPS예요. UPS. 자, UPS의 2차 측에 단락 사고 등 발생했을 경우에 UPS와
고장 회로를 분리하는 방식을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차단기예요. 우리 배선용 차단기 얘기하는 거죠. MCCB. 그래서 MCCB에 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에 의한 방식이 있다. 자, 두 번째는 퓨즈죠, 퓨즈. 반도체형. 자, 반도체용 한류용 퓨즈예요. 자, 한류용, 자, 퓨즈에 의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퓨즈. 세 번째는 반도체죠. 자, 반도체 차단기에 의한 방식이 있다. 자, 반도체 차단기에 의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 자, MCCB 배선용 차단기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자, 반도체형 한류용 퓨즈. 그러니까 속단 퓨즈에 의한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반도체 차단기에 의한 방식이 존재할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이제 차단 방식에 대해서 고장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지만 교재에 보시게 되면 MCCB에 의한 방식과 반도체형 한류용 퓨즈에 의한 방식과 반도체 차단기에 의한 방식에 대한 분류를 해놨습니다. 회로 구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류 효과까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해요. 우리는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출제 비중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교, 회로 구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류 효과까지 우리가 10가지 하는 비교 대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하면 다시 한번 학습을 하셨으면 해요. 이해되셨죠? 3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이제 4번이에요. 어느 빌딩에 수전 설비를 계획하려고 한다. 이 빌딩에 예측되는 부하 밀도는 조명이 20제곱미터당 볼트암페어이고 일반 동력은 제곱미터당 35볼트암페어예요. 냉방은 제곱미터당 40볼트암페어가 됩니다. 자, 이 빌딩의 연면적이 7만 제곱미터일 때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부하 밀도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 곱하기 면적을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설비 용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하 밀도는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조명 20 플러스 동력 35 플러스 냉방 40이 될 거예요.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7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665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하 설비 용량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절대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 주어진 값을 가지고 기지값을 가지고 우리가 미지수를 구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부하 설비에 의한 최대 계약 전력을 정하는 경우에 부하 설비 용량이 900kW이면 전력회사와의 최대 계약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계약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용량이 900kW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를 썼냐면 우선은 첫 번째 75kW를 썼어요. 900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75kW를 썼고요. 그 다음에 또 75kW를 썼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75kW를 썼어요. 그러면 총 부하의 용량의 합계는 이게 300kW가 됩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600이죠. 600. 자, 900에서 300을 빼면 나머지는 600이잖아요. 그러면 600에 대해서 이제 600kW에 대해서는
승률이 60%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75kW에 대해서는 승률이 얼마예요? 자, 100%니까 제가 1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85%. 자, 그 다음에서는 75%. 그 다음에서는 65%예요. 그 다음은 600km에 대해서는 60%가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해봤어. 다 더해봤어요. 더해보니까 이때 용량이 얼마가 나오냐? 603.75kW가 나오는 거죠. 75kW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계약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된다? 603.75kW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계정기에 대한 한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계정기인데 OC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버커런트 릴레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과전류 계정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과전류 계정기라고 합니다. 오버커런트 릴레이. GR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운드 릴레이죠. 접지 계정기 또는 지락 계정기라고도 하고 접지 계정기라고도 해요. 그러면 접지 계정기, 지락 계정기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뭐야? GCT, 영상 변류기라고 하는 거죠. 자, OPR이에요. OPR. OPR은 오픈 페이스 릴레이예요. 오픈 페이스 릴레이. 오픈 페이스. 자, 위상이 열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산 계정기예요. 결산 계정기. 오픈 페이스 릴레이. OVR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OVR이 뭐야? 오버 커런트, 오버 볼티지 릴레이. 그래서 과전압 계정기.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PWR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파워 릴레이가 되겠죠. 파워 릴레이. 파워 릴레이는 전력 계정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정기, 오래간만에 이제 계정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축 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Ah, 상시부하 10kW,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에서 회로들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는 충전기가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다가 부하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부하가 돼. 부하. 그다음 여기에는 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축전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인한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회로도라고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이때 자, 충전기에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합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식을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부하는 10kW입니다. 10kW고 표준 전압은 우선은 자 100V예요.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10 곱하기 10의 3승에 100으로 나눠 보니까 얼마가 돼? 10A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연척 전지의 여기에 용량은 200A입니다. 근데 그 연축 전지의 전격 방전율은 자 10A가 되겠죠. 10A. 알칼리 축전지는 5A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 보니까 20A가 되더라 이거야. 맞죠? 그럼 100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20A 전류가 여기는 100A 전류가 흐르니 토탈 얼마? 120A의 전류가 흐른다 라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200 플러스 10에 대한 10 곱하기 10의 3승 100 곱하기 100에 대한 10의 3승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0A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공식을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회로도를 보고 2차 전류를 구하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7번 문제 해결되셨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단상 변압기 변압비가 각각 3,500대 100V로 같으며, 자, 보니까 단상 변압기인데 3,500대 100V예요. 그러면 변압기다 보니까 권수비는 100분의 3,500이 돼서 얼마가 돼요? 3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죠? 자, 고압측 그림과 같이 직렬로 5,500V에 연결하고 저압측에 3옴, 5옴의 저항을 접속하였을 때 고압측의 2옴과 E2의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권수비가 35, 여기도 35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35에 대한 자승에 3으로 계산할 수 있고 여기는 35의 자승에 대한 5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권수비에 맞게끔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니까 35배 큰 전압이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 권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권수비로 우리가 약분을 시키면 그렇죠? 3, 5 그죠? 이 숫자는 항상 일정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직렬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차피 5,500에 대한 전압의 분배는 권수비를 우리가 약분을 시키게 되면 어차피 권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권수비가 일정하지 않으면 권수비에 맞게끔 여기 전압이 분배가 되면 되는데 권수비가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수비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회로도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5,500V가 돼요. 그럼 전압 분배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전압 분배. 몇 대 몇으로 걸려요? 3대 5로 전압 분배가 걸리니까 자, 여기를 E1, 여기를 E2라고 한다면 E1은 그렇죠? 3 플러스 5회 자, 내거 3회 전체 5,500이 될 것이고 E2는 3 플러스 5회 자, 5회 곱하기 5,500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는 2062.5V의 전압 강화가 생기고 E2는 3437.5V의 전압 강화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봐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의 권수비가 각각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권수비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정한값을 구해서 그 정한값에 대한 분배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9번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공사업자는 해당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서식을 5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비치하고 기록 보관해야 되는지 그 서식 5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지침사항을 보게 되면 하도급 현황이에요. 자, 하도급 현황에 대한 자, 서식을 비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자, 하도급이 있으면 주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주요 인력과 장비, 어떤 장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냐. 장비, 투입, 현황에 대해서 자, 비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계획에 의해서 날짜가 또 주어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작업 계획서. 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비 투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재에 승입 현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자재, 자, 공급원에 자, 승인 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이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간 공정계획과 주간 공정계획 및 자, 실적 보고서가 비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를 써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뭐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이라든지 각종 측정 기록물을 또 갖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감리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감리 부분은 저희가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할 때에는 뭐 감리 현장을 우리가 가보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숙지만 좀 하시고 대비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은 감리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9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예요. 전동기를 현장과 사무실에서 각각 기동 및 정지하려고 합니다. 자, 시퀀스 제어 회로를 보고 미완성 시퀀스 도면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온, 오프 스위치를 각각 한 번씩 사용하고 선의 접속과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 접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속 표시를 하고 미접속은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도 자 이걸 전동기를 기동을 시키고 정지를 시켜야 된대요. 온하고 오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장에서도 온을 시킬 수 있고 사무실에도 온을 시켜야 된대.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시퀀스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직렬에서는 모든 전류의 값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러면 직렬로 연결했어. 직렬로 연결해서 제 오프를 하게 되면 내가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온을 하더라도 다 오프를 하더라도 다 꺼지는 거죠. 근데 내가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꺼지더라도 여기서는 킬 수 있고 사무실에서 내가 끄더라도 뭐 현장에서 킬 수 있고 병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온은 사무실에도 클 수 있게끔 어떻게 이제 병렬로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병렬로서 온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우선은 첫 번째 온을. 그러면 사무실에도 온을 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도 온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프는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내가 끄질 않으면 계속 켜있는 상태가 가동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직렬로서 연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오프를 주는 거죠. B접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서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A접점으로 A접점 자 오프는 B접점 그 다음에 온은 병렬 연결 자 오프는 직렬 연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보아가. 그럼 여기서 끊어버리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병렬로 연결을 하다 보면 만약에 여기서 끊더라도 이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온은 병렬, 그 다음에 오프는 직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자기유지 또는 인터럭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유지라든지 인터락이라든지 자, 이런 회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도 오프 B접점이 있고 여기도 오프가 이제 존재하는 거지. 자, 10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PLC 레더도를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이다. 프로그램상에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S는 논리 연산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ND는 A로, OR는 자, O로. 근데 AND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AND는 직렬이다. OR는
병렬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W는 출력을 얘기하고요. N은 낫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보게 되면 AS는 그룹 간의 직렬 접속이에요. 그럼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의 그룹이다라고 봐요. 그룹. 그죠? 그룹 간에 이걸 그룹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그룹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게이트가 하나뿐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병렬 연결, 5화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S는 그룹 간의 병렬 접속이고 AND는 논리 연산 종료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우선은 순서를 자 이제 S 논리 연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 논리 연산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시작점에는 P000가 있고 그 다음에 자 AN이 뭐예요? AN이 AND not이에요. 이건 부정이잖아요. AND not. 자 AND not이죠. 자 B 접점이 될 거예요. AND not. 이건 B 접점을 또 얘기하는 거니까 AND not. 자 부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P010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왔어요. 여기가 설계가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이번에. 그럼 여기서 다시 논리 연산 시작이 돼야 되겠죠. S. 다음에 여기는 M00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시작이다. 그 다음에 AND M 자 001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직렬이에요. 자, A 직렬이죠. M0001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여기 부분은.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은 자 이제 그룹 간에 병렬 접속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 그룹 간에 병렬 접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OS가 되겠죠. 3번은 OS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M000잖아요. M000. 이거는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W. 자, 출력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나갔습니다. AND not. 자, 직렬의 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P001. 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W, 출력. M001이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돼야 되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도 논리 연산 시작이다. S다. 그래서 여기는 자, M00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AND P002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P001입니다. P001.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는 5가 돼요. 5. 7번은 5가 됩니다. 5와 P001. 자, AND not 그 다음에 AND not이죠. AND no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룹 간의 병렬 접속이 아니잖아요. 병렬 연결인 거지. 그래서 자 여기는 AND not P003가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출력.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ENT 논리연산 종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퀀스는 우리가 레더 구성을 잘 해봐야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 명령어를 가지고 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만 잘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그룹이지만 여기는 그룹이 아닌 그냥 병렬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더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몇 문제만 더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2번이에요. 규정이 바뀐 규정이죠. 과거에는 자 12번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저압전료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시설 중 단락보호 전용 표주의 용단 특성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과거에는 이랬어요.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고립 퓨즈가 있고, 그래서 고립 퓨즈는 전격 전류의 1.1배에는 동작하지 않고 배선용 차단기는 1배에는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3년도 이후에 이제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 이제 전격 전류의 4배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불용단, 용단은 녹아서 끊어진다는 얘기고 불용단은 녹아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초 이내에 여기 60초까지는 버티란 얘기고 6.3배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60초 이내에 녹아서 끊어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배 전류가 흐를 때에는 0.5초 이내에는 불용단 전류가 될 것이고, 자, 10배 전류가 흐르게 되면 10배 전류가 여기는 0.2초 내에 녹아서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12.5배는 0.5초 이내에 용단이 돼야 될 것이고, 자, 19배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0.1초 이내에 녹아서 끊어져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억은 60초가 될 것이고, 자, 니은은 0.2초가 돼요. 디귿은 60초가 될 것이고, 리을은 0.1초가 되겠죠. 이거는 설비 기준이잖아요. 법규가 되는 거잖아요. 법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 이해되셨죠? 자, 1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3번. 다음 논리 회로의 명칭을 쓰고 논리식과 논리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가 있는 거죠. AND 게이트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논리 곱이라고 보면 되고 OR는 논리 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A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부정으로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A. 자, 논리 곱이죠? B. 근데 부정이니까 A, B 바의 논리 곱이다. 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B의 신호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A의 부정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A 바 B의 논리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논리 합이니까 자 A, B 바의 곱에 A 바의 B 바의 곱에 합이 되겠지. 이게 X가 되더라 이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논리식을 써보게 되면 여기 X는 A의 B 바의 곱에 A의 바의 B 바의 곱의 논리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또 간략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A의 자 플러스 B로도 이렇게 봐요. 간략화시키면. 그러면 이 명칭은 뭐냐? 이 명칭은 우리는 이걸 exclusive OR라고 합니다. 또는 이걸 뭐라고요? 배타적 자, 논리 합회로다라고 해요. 논리 합회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제 논리표를 구해보게 되면 00, 01, 10, 10, 11일 때 어떻게 이제 같은 신호가 주게 되면 여기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요. 여기도 신호가 나오지 않죠. 둘 중에 하나의 신호가 존재할 때에만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자 이걸 우리는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합니다. exclusive OR라고 하죠. 자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 자 시퀀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4번 어떤 램프의 전압이 220 자, 소비 전력이 1000W이고 램프에서 나오는 광속이 자, 2000 루멘일 때 램프의 효율을 쓰시오. 자, 반드시 단위도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램프의 효율은 전일 효율이 되겠죠? 자, 효율은 입력에 대한 자, 출력의 자, 100분율 값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효율.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입력으로서는 정기적인 에너지를 줬고요. 자, 출력으로서는 자, 빛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구해 보니까 여기 효율은 정기적인 것은 자, 여기 소비 전력이 되겠죠. 이게 P가 될 거예요. P에 대한 광속, 전 발산 광속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루멘이 될 것이고 와트가 되니까 루멘 퍼 와트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요? 1000이고 광속은 자 2000이 됐어요. 그럼 얼마 돼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와트당 2 루멘 퍼 와트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효율을 200%라고 볼 수 있겠죠. 효율을 또 따져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조명에서의 효율은 루멘 와트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체 전력 소비 전력에 대한 전 발산 광속의 비 이걸 전일 효율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율에 관련된 걸 구해봤어요. 자, 15번입니다. 양수량이 분당 18세제곱미터이고 양정이 높이가 25m의 양수용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효율은 82%이고 여유계수는 1.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펌프용 전동기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에는 2타에 대한 9.8 QHK가 있고요. 또는 6.12 2타에 대한 QHK의 공식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 양수량이 초당 양수량이 될 것이고 여기는 분당 양수량이 되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써보면 양수량은 18이고 양정은 25이고 여유계수는 1.1이에요. 자 6.12 곱하기 효율은 0.82가 되겠죠.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여기는 98.64 kW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 소요 출력은 얼마가 나온다? 98.64가 된다. 여기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양정이 초당 값이냐 분당 값이냐에 따라서 또 수치가 달라져 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해도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시간에 관련된 거면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5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6번 전기 설비 규정에 나오는 변전소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이에요. 자, 변전소. 자, 변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가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상주하여 감시하지 아닌 자,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의 전압을 초과하는 특고압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의 전압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은 50kV, 5만 볼트죠. 5만 볼트를 초과하는 자,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 자, 변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는 자,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른다. 그래서 사용 전압이 얼마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그 변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170kV를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170kV 이하일 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비 규정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전소에 관련된 설비 기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설비 기준 법규니까. 그래서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중성선이 단선이 됐어요. 단상 3선식이죠. 단상 3선식에서 중성선이 단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압에 대한 불평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A 부하이고 B 부하가 됐을 때 중성선에서 단선이 생겼다. 그러면 이때 A 부하에 대한 전압과 B 부하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는 와트, 우리가 전압에 대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부하의 저항값이에요. 저항값. 그럼 이 저항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자, 역률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여기에
자, 저항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저항값은 정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P는 R분의 V 자승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저항은 자, P의 V 자승이 돼서 전압은 100의 자승이 될 것이고 P는 5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저항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00옴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R은 자, P는 자, 100이 될 것이고 전압은 100의 자승이 돼요. 그럼 여기는 100옴이 되겠죠. 그럼 전압 분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는 200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200 플러스 100에 곱하기 20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 133.33V의 전압가가 일어날 것이고 전압이 여기는요. 자, 200 플러스 100에 자, 여기는 100이 되겠죠. 곱하기 전체 200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66.67V의 자, 전압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전압에 대한 불평형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는 타버리고 여기는 동작을 하지 않다가 동작을 하긴 하겠지만 전압이 부족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이 선로도 이제 타버리겠죠. 자, 이런 우리가 단상 3선식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셨으면 해요.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문제. 자, 보호도체에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가 143이고요.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실효값이 1000A가 됐습니다.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은 0.2초일 때 보호도체의 최소 공칭 단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호도체의 단면적 계산식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보호도체 S는 자 K에 대한 I의 자승의 T의 제곱근이다.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K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K죠. 정해지는 개수. 그 다음에 동작 시간. 이게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이게 I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자, 만의 제곱에 0.2초가 될 것이고 거기에 제곱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진 개수가 143이에요.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31.27 스퀘어가 됐어요. 그러면 표에 이거 자,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31.27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35가 됩니다. 그래서 35 스퀘어로 자,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새로 바뀐 규정이니까.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